안녕하세요. 열흘에 한 권 만나는 좋은 책, 더 맛있는 책 읽기, 저는 하민혜입니다. 4살 때부터 야구 선수를 꿈꾸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방망이에 얼굴을 맞아 코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에 금이 간 채 병원에 실려가죠.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이던 그는 2년의 회복 기간 동안 엄청난 좌절을 맛봅니다. 다시 야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생길수록 재활에 전념합니다. 졸업 무렵 겨우 끝자락에 이름을 올려 입학한 대학에서 그는 3학년 때 주장이 됩니다. 전국에서 33명만 뽑는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도 선발되죠. 졸업할 땐 최우수 졸업생으로 학장 메달까지 받습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클리어, 오늘 읽을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입니다. 인생의 실현기를 아주 작은 습관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제임스 클리어는 현재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가로 꼽힙니다. 습관을 바꿈으로써 인생까지 변한 경험을 한 저자는 심리학의 행동과학을 접목해서 4가지 쉬우면서도 확실한 습관 만들기 방법을 제시합니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자는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쉬우면서도 만족스러운 습관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쉬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습관의 힘을 얼음에 비유합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려면 0도씨라는 중요한 한계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한계점 전까지는 물의 온도가 변하고 있어도 잘 알아채지 못하죠. 저자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이 잠재력이 잠복해 있는 기간을 견디라고 합니다. 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이 어느 순간 복리로 작용해서 큰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을 세우는 4가지 과정은 1930년대 심리학자인 스키너가 세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내적 감정을 결합시켜서 습관 만들기의 성공률을 높인 거죠. 습관에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큐입니다. 큐를 책에서는 분명히 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출발 신호나 영화 큐 사인을 떠올리시면 의미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습관이 신호가 되도록 하라 혹은 어떤 신호를 습관화하라는 건데요. 출근해서 모닝커피 한 잔을 책상에 가져다 두면 하루 일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죠. 또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공부가 서너 시간 쭉 이어집니다. 일상에서도 흔히 보고 겪는 일들인데요. 시간과 장소가 가장 일반적인 신호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환경 조성에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좋아하는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으면 책이 자연스럽게 읽혀진다. 물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 생수병을 손 가까이 여러 곳에 둔다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뇌는 일종의 예측기 역할을 하죠. 신호를 주고 이에 따르는 경험이 반복되면 굳이 따로 의도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들려는 거죠. 사람은 해야 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니까 한다라는 건 상당히 피곤하고 오래 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정과 칭찬도 도파민을 부르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가 한 달째, 정말 대단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이런 격려나 응원도 계속하는데 힘이 되죠. 원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묶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버핏을 10개 하고 SNS를 확인한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주변인들도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뇌는 가까운 사람이나 다수 그리고 유력자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과 친해지려면 일단 독서 모임에 가는 것처럼 원하는 습관이 문화가 되어 있는 집단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습관 만들기의 3번째 조건, 쉬워야 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횟수지 시간이 아닙니다.
말로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요. 일단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복잡하면 선뜻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새 습관을 익힐 때 2분 규칙을 써보라고 합니다. 터무니없을 만큼 쉬워서 부담 없이 하게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책을 읽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딱 한 페이지만 읽자 쉽습니다. 요가를 하자 좀 막연한데요. 일단 요가 매트를 깔고 한번 앉아보자. 이렇게 하면 행동으로 옮겨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익어서 익숙해지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겠죠. 습관 세우기 네 번째 조건은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내면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작은 보상을 해줘서 뿌듯함을 느끼도록 만들라는 건데요. 우리 뇌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면 훗날 대박이 날 거야. 이런 식의 설득은 그다지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필요한데요. 이때 효과적인 것이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 조깅하고 나서 카렌다에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외식비를 줄이기로 했다면 요리해서 먹은 날 절약한 돈을 즉시 통장에 입금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일종의 습관 추적이라고 할 수 있죠. 통장에 쌓인 돈은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요리하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이고 기대되는 보상, 그리고 뭔가 하고 있다는 성취감이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거죠. 그럼 나쁜 습관은 어떻게 고칠까요? 저자는 습관을 세우는 4가지 키워드를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쁜 습관일수록 보이지 않게 만들고 어렵고 덜 매력적이게 그리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휴대폰을 아예 딴 방에 둔다거나 야식을 끊고 싶으면 집에서 간식거리를 아예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SNS의 약속 이행을 선언해서 타인들이 지켜보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저자는 습관을 계속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골디락스의 법칙을 꼽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딱 적정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사람은 가장 동기가 강력해지더라는 이론인데요. 능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향상되고 있음을 깨달으면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느껴지는 즐거움이 습관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습관은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수정하고 자극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은 행동과 생각의 틀을 바꿔서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내 습관을 돌아보고 좋은 습관을 세워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열흘 뒤 베스트셀러 조이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